안녕하세요. 송원근 TV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허세에 가까운 강력한 언사 뒤에는 인간적인 고뇌와 공포,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무대 위 사령관과 그 너머의 진실을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성금요일, 미군 전투기가 격추되고 조종사 2명이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백악관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고, 당시 갤런당 4.09달러까지 치솟은 휘발유 가격 등 경제적 파장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긴박했던 토요일 새벽 2시, 헬기 파손이라는 아찔한 위기를 넘기고 나서야 두 번째 조종사가 극적으로 구조되며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48시간은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위험하고도 긴박했던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백악관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갈래의 길을 걸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식의 독단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이는 적에게 공포를 심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미치광이 전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반면 NSC 참모진이 주도하는 상황실에서는 조종사 구조를 위한 정밀한 비밀 작전이 분단위로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조급함이 실제 작전을 망칠까 우려하여 주요 순간에만 제한적으로 보고를 진행하며 군사작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거친 언어들은 사실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빌어먹을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거나 12시간 내에 문명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아랍 지도자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란의 성직자 리더들이 자신들보다 더 미친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적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예측 불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트럼프식 허세 외교가 가진 독특한 강점이자 특징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강력한 언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력 사용을 망설였던 배경에는 1979년의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이란 인질 구출 실패가 남긴 정치적 공포는 그에게 거대한 망령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지상군 파병 시 발생할 대규모 미군 사상자를 극도로 경계하며 군사적 개입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통제할 수 있는 카르그 섬 점령 작전이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최종 승인을 거부하며 위험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의 중압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기묘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도피했습니다. 휴전 시한 마감을 고작 90분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는 백악관 지하 연회장 건설 도면을 펼쳐놓고 건축 디테일에 몰두했습니다. 스스로를 총괄 시공자라 칭하며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축물에 집착한 것입니다. 또한 전쟁 개시 직후에도 저녁은 먹어야 하니까 라는 이유로 마라라고에서의 모금 파티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통제 불가능한 전장의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일상적인 영역으로 숨어버린 리더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독단적인 행보는 국제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자 글로벌 원유 시장은 요동쳤고 에너지 기업 CEO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외교적 균열 또한 심각했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터머 총리와 기지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조롱하는 등 동맹국들과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작전 동참을 거부하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나토 내부 결속은 붕괴 위기에 처했으며 그의 예측 불허한 발언 하나하나가 전 세계 경제와 안보 체계를 흔드는 불안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영웅화하는 판타지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전쟁 선포 직후 열린 백악관 리셉션에서 그는 자신에게 국가 최고 군사 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 근거로 2018년 이라크 방문 당시 조명 없는 어두운 활주로에 착륙하며 느꼈던 찰나의 공포를 극복했다는 극적인 무용담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실제 전장에 군대를 보내야 하는 사령관으로서의 무력감과 죄책감을 가상의 영웅주의로 덮으려는 심리적 도피에 가깝습니다. 현실의 잔혹한 결정 대신 스스로 만든 서사 속에서 영웅이 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트럼프 독트린은 혀는 거칠게, 발은 무겁게라는 극단적인 불균형의 저울 위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무자비한 수사와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 적에게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최대 압박의 의지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1979년의 트라우마로 인해 미군 사상자 발생을 극도로 경계하는 최소 개입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위해 실제 타격을 회피하고 단기전과 휴전에만 집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리더의 심리적 딜레마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이란 위기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트럼프의 요란한 허세가 사실은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가장 큰 방패였다는 점입니다. 과격한 소셜미디어 외교는 역설적이게도 절대 지상전만은 피하겠다는 리더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가장 예측하기 힘든 변수는 적의 군사력이 아니라 확전의 두려움과 가상의 영웅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리더의 심리 자체였습니다. 이란 위기는 가장 시끄러운 사령관이 사실은 가장 신중한 겁쟁이일 수 있다는 리더십의 역설을 증명하며 강한 척하는 모습 뒤에 숨은 나약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